the world.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여러가지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선수분들 승률 데이터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 처음에 긴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하나도 못 썼거든요. 내일부터 좀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스폰은 스폰 말고 이제 디자인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져갔고요. 고생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5시입니다. 노란색 저그 고강민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을 2번이나 잡아내고 마지막 한 번 더 잡아내면은 3대0이라는 스코어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고강민 선수인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 깔끔하게 따내고 이전 세트에 좀 아픔, 괴롭힘 좀 당했지 않습니까? 경기 내용 자체가 하늘 선수가 완벽하게 기세를 탈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강민이 여기서 깔끔한 승리를 통해서 하늘 선수에게 추가적인 기세를 내줘선 절대 안 되겠죠. 맞서는 하늘 선수입니다. 7시 붉은색 프로토스. 이번 세트에도 선게이트 건설 AO에 서치 나가고 있는 하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채팅 도우미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께 인사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가는데 이거 안 보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요. 저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잘 못해드리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채팅을 잘 보기 힘든 게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저걸 끄던 가야겠네요. 자, 고강민 선수 일단은 9발업. 이게 굉장히 가난하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데 하늘 선수가 또 일꾼 서치를 빠르게 보낸 만큼 고강민 선수의 이 9발업 파괴력 자체가 좀 많이 반감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하늘은 이렇게 되면 간단해지죠. 추가적인 넥서스 빠르게 건설하기보다는 앞마당에 포지 지어가면서 추가적인 질럿 찍어주고 입구 지역 한번 틀어막고 나서 넥을 올려도 늦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고강민은 처음부터 9발업 굉장히 가난하고 이 타이밍에 좀 더 저글링으로 이득을 챙겨가고자 하는 빌드를 선택을 했고 하늘은 그걸 일찍 봤어요. 저글링 나오기도 전에 봤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급할 거 없습니다. 입구 지역에 추가 질럿과 함께 포지까지 건설되고 있는 하늘 선수가 되겠고요. 고강민 역시도 침착하게 하늘 선수의 일꾼 끊어내면서 저글링이 센터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포지 그리고 캐논까지 준비되고 있는 하늘 선수. 질럿 2기째까지 나와 있고요. 물론 게이트까지 건설하고 나서 캐논까지 건설하고 나서 추가적인 넥서스 올리는 만큼 하늘 선수도 평소에 비해서 좀 가난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하게 틀어막고 있고요. 고강민 선수 앞마당 지역의 처리 건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저글링 방향조차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하늘 선수가 사실 이렇게 9발업을 선택하면 투캐논까지 건설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인데 이게 저그가 안 오니까 충분히 질럿으로 입고 나가주면서 원캐논으로 수비가 되니까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추가적인 멀티 준비되고 있는 하늘 선수인데 지금 고강민 선수가 9발업 선택하고 6저글링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나 가난한 출발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하늘 선수가 계속해서 저그의 가난한 점을 다시 한번 이용할 수가 있겠죠. 결국 입구 지역의 수비가 한번 또 갖춰지게 되면은 이 소수 질럿들 치고 나가면서 안 그래도 가난한 저그에게 재차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고 선게이트 출발이었거든요. 질럿 꽤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질럿 한 기 한 기 움직일 때마다 고강민 선수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질럿을 잡기 위해서 안 그래도 가난한 상태에서 드론이 아닌 저글링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하늘 선수가 질럿 밀어 넣으면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어요. 근데 초질로 찍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고강민 선수가 일단 발업이 빠르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럿 한 기씩 따로 흘러나온 거 잘 두들겨주고 있긴 한데 이거 하늘 선수의 실수라고 봐야겠죠. 고강민이 놓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늘 선수가 이제 또 한 개의 질럿이 또 따로 갔던 거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이어서 추가적인 스타팅 지역의 처리가 아닌 3시역 중립 멀티 지역의 처리까지 준비되고 있는 고강민 선수가 되겠고요. 하늘 선수 입구 지역에 소수의 질럿과 함께 심시티가 되어 있습니다. 2개 정도의 질럿은 센터 다시 한번 치고 나가면서 고강민 선수의 추가적인 멀티, 추가적인
저글링과 교전을 펼치기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늘 선수도 앞마당 지역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저거 역시 불리한 출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고흥민도 하늘 선수가 이제 선게이트에서 질럿을 좀 찍어낸 만큼 추가적인 멀티가 빠르지만은 않았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어디가 좋다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정도 침착하게 질럿을 속아내주고 있고요. 김정우 선수는 아쉽게도 오늘 경기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3시 멀티에서 다시 한번 드론 찍어가면서 자원투치 활성화 시켜주고 있는 고광민 선수가 되겠고요. 하늘 선수의 질럿은 한시역까지 이동을 해가면서 숨통을 이건 고르고자 했는데 저 고광민 선수의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게 고광민 선수 오늘 경기 3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최종적인 3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하늘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맞춰가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1세트에서 이제 컷에 좀 흔들리긴 했어도 이어서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좋았고 2세트 아쉽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 상황은 좀 격차가 있었고요. 이번 경기도 9발업으로 좀 아쉽게 탈락을 하나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9발업으로 스타트를 해서 선게이트를 상대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플레이로 깔끔하게 하는 선수의 질럿을 잡아먹었다는 거. 질럿 4개면 400원이에요. 저 질럿 4개를 찍기 위해서 넥서스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 질럿이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다는 거 뼈아플 수밖에 없죠. 결승전은 저희 집에서 합니다. 뭐야? 제가 D&D를 해놨는데 오른 저거 제가 이거 없애놓던가 했네요. 갑자기. 결승전은 저희 집에서 하고요. 스타 교과서는 없었지만 교과서가 있다면 오늘 이제 고광민 선수 플레이가 교과서에 등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고광민 선수 오늘 토스전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좋았고요. 물론 조기석 선수와 하늘 선수에게 한 세트씩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죠. 순식간에 스파이 완성됐고요. 4번째 처리 완성됐고요. 5번째 처리까지 준비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하늘 선수가 지금 당장 뚜렷하게 이득을 거둬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진 지역에 일단 투표선까지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고광민 선수가 원가스 뮤탈이라고 할지라도 엇박자로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F 지역에 캐논 한 기만 파괴를 해줄 수 있다면은 저걸링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앞마당 지역에 있는 원캐논을 파괴해주기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늘의 대처가 좋았네요. 일꾼 정말 이제 쌈박하게 비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침착하게 정리해내면서 한턴 수능 중에 있는 하늘 선수입니다. 고광민은 추가 스쿼지 계속해서 불러가면서 상대방의 커서를 떨구기 위해 굉장히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히드라덴까지 앞마당 지역에 준비되고 있는 모습. 하늘 선수는 또 돌아가지 않네요. 이번 세트에는 커서의 공중 유닛 공격을 1단계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지상군 포즈를 먼저 돌려가면서 지상군에 좀 투자를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6게이트 이게 1게이트에서 2게이트까지 먼저 늘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킬로스로 압박을 하고 나서 천천히 게이트 올린다면 모르겠는데 한 번에 1게이트에서 6게이트까지 이거는 커세어도 이제 더 이상 공업도 눌러주지 않는 만큼 제가 무리해서 쓰진 않을 거고요. 1세트처럼 커세어를 경기총 한 30분 소리 쓰려였던 만큼 이번 세트에서는 커세어를 그렇게 많이 찍진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하게 이제 상대 비탈리스크를 또 이제 커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커세어까지만 보유해놓고 6게이트에서 일단 템플러 테크도 빠르겠다, 업그레이드도 빠르게 찍어놨겠다. 한번 시상군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센트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 풀어가겠다는 건데 고광민 선수는 이제 처리 5개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챔버도 이제 슬슬 돌아가면서 헤이드라로 체제 전환이 될 준비가 되고 있는 고광민 선수가 되겠고요. 하늘 선수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템플러가 아직까지 쌓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원게이트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이게 게이트가 한 번에 6개까지 늘어났지 그동안은 원게이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늘 선수가 이제 병력 계속해서 질럿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소모를 좀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늘 선수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광민 선수가 차라리 이 타이밍에 좀 몸집 불려주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역에 지금 일꾼 자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미네랄 캔드로이 5기까지밖에 없습니다. 6기 더 추가로 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고광민 선수가 이 드러난 해처리에 비해서 자원적인 분에 그렇게 여력이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당장 고광민 선수도 들어갈 게 아니라면은
한 턴 정도 둥 찍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센터 지역을 뮤탈리스크와 스커지 소호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왔다리 흔들어주고 있고요. 오우! 커세어 잘 살려야죠. 결국 지금 하늘 선수가 드라군이 빠르게 조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커세어를 오랫동안 살려가면서 적의 뮤탈리스크 제공권을 잡는 움직임을 진작에 커트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커세어는 오랫동안 살려두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콤까지 한 개 변태해줄 수밖에 없는 하늘 선수였고요. 템플러 4기 모두 다 지금 많아지 뭐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제 스톰용으로 쓰고 싶었을 건데 커세어를 지금 좀 위험하게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칸까지 한 개 변태시켜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선수였고요. 센터로 치고 나갑니다. 질럿과 아칸 한 개, 이어서 추가 템플러와 케어, 커세어까지. 고강민 선수의 변경을 이제 히드라가 소수 앞마당 지역 히드라 좀 있네요. 히드라 2부대 정도가 적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하늘 선수가 게이트 자체가 지금 또 6개까지 빠르게 드러나 있었던 만큼 3시 지역 압박 좀 받겠는데요. 고강민 선수의 판은 어떻게 하나요? 병력을 돌려서 오히려 빈집을 돌릴 것인지 정면 지역에서 한번 싸움을 할 것인지. 자, 템플러 일단 있긴 있었거든요. 끊겼나요? 템플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늘 선수의 템플러 끊긴 것 같은데요. 고강민이 조기에 하늘 선수의 템플러를 끊어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하늘 선수의 이 세지 멀티의 정도는 좀 아쉬운데요. 이게 스톤만 있었으면 하늘 선수가 이거 일순간에 경기 끝을 볼 수도 있었는데 템플러가 이런 식으로 잘려버리게 되면은 고강민이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었죠. 자, 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하늘 선수 되겠고요. 질럿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약해졌어요 지금. 이게 6회까지 순간에 늘려서 뽕을 좀 쏘는 추가적인 넥서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고강민 선수가 템플러를 끊는 판단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근데 고강민 선수도 3지역에 일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은 일단 뭐 일꾼 붙여놓고 있고요. 결국 하늘 선수는 지금 당장 뚜렷한 이득을 챙겨올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템플러 조합해 가면서 6시와 함께 이쪽 미네랄 멀티와 함께 6시까지 동시다발 쪽으로 늘려가는 판단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하늘 선수가 뚜렷한 이득을 챙겨올 수는 없습니다. 주도권이 확실하게 고강민에게 넘어간 만큼 하늘 선수는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잘 뭐 간다면은 셔틀과 템플러를 통해서 여러가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견제를 해야지 지금 당장 정면 싸움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하늘이에요. 템플러가 한번 소모됐던 게 굉장히 크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멀티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하늘 선수인데 고강민도 결국 스타팅 멀티까지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2세트 오늘 A조 2세트에서 고강민과 하늘의 경기 그 경기와 좀 비슷한 맥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은 고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2세트 재판대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병력이 조합되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하늘 선수고 고강민 선수 역시 3시에 지금 자원이 없었던 트론이 많이 부족했던 만큼 라바가 전부 활성화될 수가 없었고 그만큼 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선수가 아이템에게 좀 더 이득을 챙겨올 수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템플러가 잡힌 게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은근슬쩍 지금 계속해서 커세어도 줄여주고 있는 고강민 선수가 되겠고요. 뮤탈리스크의 꽁문이 따라다니면서 침착하게 정리해내고 있는 하늘 선수였습니다. 고강민에 이어서 추가적인 한 지역의 스타팅 본진의 처리까지 준비해주는 모습. 그렇죠. 지금 하늘 선수가 급할 게 없어요. 하늘 선수가 아까도 혹시 템플러가 잘린 상황에서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템플러 잘리고 나서도 그냥 안 들어갔어도 됐거든요. 결국 병력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템플러 찍어가면서 템플러에 가스 썼으니까 남는 미네랄은 추가적인 멀티 바로 가져가 주면서 계속해서 주도권 잡은 상태로 스노우볼 눈덩이를 굴려가듯이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병력이 한번 소모된 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네요. 6시 지역에 이동으로 섞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경기 승패를 좌우할 만큼 뚜렷한 득점은 아니고요. 이어서 한시 멀티까지 펼친 거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뚜렷하게 압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 템플러와 함께 적의 본진 지역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드라운들 그리고 이제 질럿과 템플러들까지 하늘 선수가 경기 길어져봤자 내가 갑갑해줄 수밖에 없다. 나 저그 좀 그렇게 잘하진 못한다. 4인용 전장 자원 너무 많다. 저그 상대로 하면 저그 너무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과연 하늘 선수가
그 장기적인 5적의 양봉을 보기 전 타이밍에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을지. 셔틀 실어 나르기인가요? 소수의 질럿 정도 실어 나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템플러를 왜? 템플러는 자원 쪽 필드로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다크 한기와 템플러 한기를 내려봤습니다만은 별다른 이득 없이 볼 수밖에 없었고요. 고광민이 한시 역시도 이미 수비벽이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하늘 선수 이러면서 지금 추가적인 가스 멀티 9시가 됐든 6시가 됐든 먹었어야 됐는데 갑갑한데요. 확실하게 고광민이 토스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시에 있던 병력들도 내려오면서 하늘 선수의 병력들을 사방에서 싸먹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병력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병력의 비율이 깨져버린 모습이고요. 야, 아프리카에서는 정말이지 하늘 선수가 저그전이 이렇게 발전했었군요. 야, 이제 공식전 데이터 같은 걸 또 찾아보면서 하늘 선수가 저그전이 좀 아쉽구나. 테란 만나면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그전 아까 분명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아쉬운데요. 분명히 하늘 선수의 성향 자체가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좀 들이받고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오늘 하늘 선수가 저그전, 고광민 선수도 그렇고 김정우 선수도 그렇고 오늘 저그전만 5게임째 하고 있는데 모든 경기가 전부 처음에는 하늘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했거든요. 좀 아쉬운데요. 분명 시작 자체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지금 저그에게 좀 많이 말리는 그림. 이제 그 말리는 그림에는 결국 이제 병력을 좀 흘리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이거 이전에 A조 최종전 2세트 그리고 김정우 선수의 패자전 그때 경기를 살펴보면은 하늘 선수가 정말이지 병력 손실이 없이 정말 잘 굴려가면서 운영 싸움으로 올라갔지 이런 소모가 많이 되는 경기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의미 있는 소모, 의미 없는 소모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 선수가 좀 많이 아쉽겠는데 이번 경기 내주면. 자, 추가적인 히드라 멀티까지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 있는 고광민 선수가 되겠고요. 에그가 정말이지 많습니다. 8개 럴커가 동시다발적으로 변태해주고 있는 고광민 선수. 동시에 한시 멀티까지 이제 쌩쌩하게 전체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시 멀티라도 어떻게든 돌려가면서 부족한 가스라도 좀 메꿔야 되는데 미네랄 멀티 막으러 가죠. 이렇게 되면 고광민은 다시 럴커 빼서 다이렉트로 6시까지 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하늘 선수는 정신이 없어지고 있는데 일단 고광민 선수가 추가적으로 6시까지 이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광민 선수 병력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하이브테크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굳이 고광민 선수가 급할 필요가 있겠냐? 침착하게 해도 나쁠 거 없다. 굳이 나도 던지다가 상대에게 내줄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은데 김정우 선수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자, 고광민은 그냥 상황을 좀 굳히게 모드로 풀어가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고광민 선수가 이전 블루스톰에서 하늘 선수에게 좀 일격을 맞았을 때도 하늘 선수가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선수 질럿 밀어 넣으면서 처음부터 주도권 잡고 시종일관 때렸었거든요. 한 번만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하늘 선수가 진짜 정말 게임 잘 풀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센터 일단 넓게 시야 잡고 센터 먹어 가면서 하늘 선수가 나오길 기다려주고 있는 고광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 명입니다. 저 혼자예요. 2명 아닙니다. 자, 추가적인 저강인 럴커 그리고 디팔러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이템플러가 준비되고 있나요? 지가 되어 있네요. 이제는 고광민 선수가 하이브까지 준비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드랍까지 개발이 될 거고요. 자, 수업 쳐가면서 6시 멀티까지 고광민 선수가 파고 들어갑니다. 하늘 선수가 수험이 어느 정도 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가면서 방전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그냥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 선수 이미 또 앞마당 지역의 자원줄이 고갈이 됐고요. 결국 6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소모팀 펼쳐지면은 고광민은 이미 센터 지역 맵 굉장히 넓게 써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멀티 한시 지역 스타팅 앞마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시 지역의 미네랄 멀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자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데서 하늘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시만 신경 쓰다가 늘어난 적의 멀티를 상당히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그까지 개발이 됐고요. 게다가 하늘 선수의 병력 자체가 지금 악한 또 리버가 없이
단순하게 드라군 질러 위주이기 때문에 병력 싸움에서 회전성 효율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인 멀티까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센터로 일단 어떻게든 치고 나오고 있긴 한데, 치고 나오고 있다고 해도 디파일러, 저글링 럴커 업그레이드 다 깔끔하게 되어 있죠. 하늘 선수 역시 업이 안 된 건 아닌데도 이미 고강민 선수의 이 물량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워낙 잘 깔려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하늘 선수가 어떻게든 센터 치고 나오면서 9시 멀티까지 준비해주는 판단,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요. 저기라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많이 저걸 가져가도 불리하긴 한데 저거라도 어떻게든 가져가 봐야 이 갑갑한 상황을 타개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선수가 가져가 주는 거거든요. 머리를 쪽에서 좀 뿌려가면서 상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플레이그 정통으로 뒤집었습니다. 고광민 선수 토스전에 안 진다는 마인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9시 지역에 하늘을 가둬놓고 기종일관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하늘 선수의 마지막 심지까지 꺾어놓고 있는 고광민. 경기가 지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늘 선수 200명 잡히고 나면 이만큼의 병력이 나오려면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어서 고광민 선수 차원 세이브 잘 되어 있어요. 울트라 K번가 준비되고 있죠. 업그레이드도 이제 슬슬 프로토스와 맞춰서 가고 있고요. 가스 세이브도 좀 되어 있을 거거든요. 포켓을 먹고 있었던 만큼 울트라까지 바로 준비해 가면서 다이렉트로 토스전 끝판왕, 적의 끝판왕 울트라리스크까지 찍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시에 일단 다크한기가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크한기로 스타팅 앞마당 지역에 있는 드론 다 잡고 1시 지역에 있는 드론까지 다 잡아도 고광민이 너무 유리해 보입니다. 깔끔하게 다크도 잘 정리해낸 모습의 고광민 선수였고요. 하늘 선수는 점차 숨통이 갑갑해지고 있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확실하게 초라해진 병력, 가스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앞마당 지역에도 이제 가스가 슬슬 바닥을 치고 있고요. 6시 없고 이제 가스를 한 군데 먹고 있다고 해도 미네랄 멀티는 결국 가스가 없고요. 저그전에서 효율 좋은 이유가 없는데 전부 가스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늘 선수가 질럿을 아무리 찍어내봤죠? 결국 효율 면에서 절대 고강민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싸먹습니다. 왼손의 마술사 고강민이 하늘을 잡아내면서 하늘을 향해 왼손을 뻗습니다. 마지막 병력까지 잡아내는 고강민. 이제는 하늘 선수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길게 보지 않겠다는 건가요? 고강민 들어가나요? 플레이그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하늘 진짜 없는 자원에 꾸역꾸역 병력 찍어냈더니 다시 한번 머리 쪽에 붉은색 핏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자, 선수네 가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그. 고광민 선수의 병력은 이제 기하급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9시죠. 가면서 침착하게 하늘 선수가 까지 재건하게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이미 고광민 선수는 오른쪽 라인 다 먹었죠. 이 스타팅 지역에 있는 미네랄 멀티를 제외하고는 오른쪽 라인을 전부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 선수가 9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9시가 활성화될 때까지 고광민 선수가 기다릴 거란 보장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딩들 돌려가면서 11시역 경유해서 다시 한번 하늘 선수의 정면 지역을 압박을 시도해주고 있고요. 디팔러까지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디팔러까지 합해서 플레이그 머리 쪽에 떨어집니다. 질럿들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3-2-2역 굉장히 럭셔리한 업그레이드긴 한데 결국 그래봤자 질럿은 질럿이고 템플러 또는 아칸 리버 확실하게 스플래시형 디펜시 있어야 그렇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광민 선수가 지지 받아낼 것 같은데요. 하늘 선수를 왼손으로 강하게 가격하고 있는 고광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1시 울트라 본진 저거네 계속해서 랠리 바꿔가면서 그냥 어택 찍기만 해도 하늘 선수의 힘은 점차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잘 돼 있기에 망정이지
이게 버티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한일 선수가 이제 뭐 지금 당장 병력 싸움에서 이제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경기 자체가 정말이지 어려운 건 맞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정말이지 대단한 거거든요. 자, 고강민 들어갑니다. 저거는 가고 있다 밀어 넣으면서 추가적으로 9시요. 빅매치를 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버텨내나요? 하늘. 이런 울트라 매칭 역할을 잘 들긴 했어도, 호위의 지금 뭐 저글링이라든가 호위병력 단순 울트라와 럴크로는 그렇게까지 뚜렷한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울트라와 함께 저글링이라는 또 굉장히 서브 메인 딜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닛이 있었다면 효율적인 선수가 되겠죠. 12시역을 경유해서 다시 한번 밖에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고강민 선수가 지금 침착하게 수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본진까지 고강민 선수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난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왼손으로 이렇게 토스전을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이야, 고강민 선수 대단한데요, 진짜. 이제는 병력 다시 한번 쌓였다 이거죠. 어떻게 그냥 찍으면서 하늘 선수를 이제 넉다운 시킬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늘 선수가 어느 틈에 9시 멀티까지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주면서 은근슬쩍 김정우 선수의 경기처럼 빈틈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3위업까지 완성이 됐는데, 하늘 선수가 스팀도 워낙 잘 쓰시고 있고 3-3-3업이 코어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전투를 좀 잘 비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선수가 지금 세이브된 자원이 워낙이나 많은 뭐 울트라가 됐던 저글링이 됐던 가디언이 됐던 디팔러가 됐던 비탈리스트가 됐던 어떤 유닛을 찍어도 별다른 낙각이 없을 건데, 자, 다시 한번 본진 지역에 재차 드랍까지 들어갑니다. 이 오버로드 3기 분량은 결국 토스가 따라오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병력이 9시 멀티를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병력도 아닙니다. 소수와 소수의 이 정도로 그냥 본인 지역의 상대 병력을 묶어놓고 결국 상대가 따라오게 되면은 나는 그 사이에 치겠다. 고흥민 선수 뭐 6시를 들어가도 되는 거고 9시 지역을 들어가도 되는 거고 뭐 여차하면 안 들어가도 돼요. 추가적인 이제 스타팅 멀티만 주지 않으면은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거든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안 그래도 가난한데 본인 지역에 추가 캐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 지역까지 함께 치러 들어가는 호광민 선수들이 되었고요. 하늘 선수 어떻게든 끝까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머리 위쪽에 플레이그 파여왔습니다. 호광민 선수 지금 자원 어차피 넘쳐나는 거 나오는 족족, 화면에 보이는 족족, 마우스에 잡히는 족족, 사랑스러운 왼손 레프트 매직 호광민 경기를 잡기 일본 직전입니다. 하늘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소모전은 주동이 되면 될수록 고강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2시 멀티까지 동시에 추가로 준비해주고 있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디팔러가 지금 어차피 다수 있기 때문에 그냥 9시 지역에 뭐 썸쳐가면서 침착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늘 선수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뭐 지금 경기가 뭐 한 거의 10분 가량 9시와 뭐 9시를 놓고서 두 선수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강민 선수도 이제 유리할 때 확실하게 좀 끝을 낼 필요가 있겠죠. 예전 세트 김정우 선수와 하늘 선수의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또 장기전까지 흘러가는 하늘 선수의 지금 위기관리 대처 능력, 장기전 능력 이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리해도 하늘이라면 모른다. 하늘이라면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강민도 유리할 때 확실하게 좀 붙여놓는 게 낫겠죠. 결국 하늘 선수는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병력 자체가 거의 질럿 위주일 수밖에 없고, 소수 아칸이 있다고 해도 플레이그 통해서 질럿들을 먼저 잡고 나면은 결국 아칸 역시도 별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고강민 다시 한번 정리도 하면서 정면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병력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저리가 울트라 이거는 뭐 들어간다. 공격하는 판단 플레이가 맞을 것 같고요. 하늘 선수 그냥 꾸역꾸역 병력 찍어가면서 플레이가 머리 쪽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하늘 선수가 지금 9시까지 먹은 만큼 좀 빨리 리버를 조합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결국 단순 질럿 수학은 울트라, 아칸, 템플러 이 유닛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리버를 조합을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아쉽긴 하네요. 자, 고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숨 골라주면서 이쪽으로 울트라를 빠지고 있고요. 이어서 11시까지 이야,
분명히 이게 고강민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은근슬쩍 하늘의 경기 비비고 있습니다. 경기 비비고 썼고 지금 거의 비빔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오늘 경기 중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고강민이 하늘을 왼손을 당당히 뻗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은근히 하늘 선수가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지금 병력 보시면은 다시 한번 고강민 선수가 힘을 모아서 가는 만큼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늘 선수가 은근히 또 시간을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참 뭐랄까요, 사실 이번 세트 전까지 오늘 경기력 자체가 모든 선수들이 다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이번 경기는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는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질 수 없는 경기긴 해요. 지금 이게 병력들이 분산이 돼갖고 확실하게 화면에 안 잡혀서 그렇지, 센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저그 병력 지금 쏟아지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하늘 선수가 너무나도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 다시 한번 스톰프로 가면서 뒤쪽으로 천천히 수비력 진을 쳐주고 있고요. 위쪽에 올라가 있던 병력들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늘 선수로 잡아먹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에 일단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가면서 침착하게 들어가면 밀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다발적으로 11시까지 들어갑니다. 저거는 인근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늘 선수도 이제는 9시를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고강민의 추가적인 저거닝과 울트라 히드라까지 나오면서 하늘 선수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시가 밀리기 직전인 만큼 레프트 매직 고강민 오늘도 하늘을 상대로 왼손의 마술을 한 번 더 보여주네요. 뭐 어영부영 막힌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회전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력 싸움에서 이제 고우희 선수가 나오는 족족 어택을 찍으면 밀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고강민 선수가 좀 막 싸우면서 꼬라박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먹은 자원, 이제 지금 찍어낼 수 있는 해처리 숫자가 워낙이나 많다 보니까 어택만 찍어도 경기를 끝을 수가 있겠죠. 다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거의 뭐 한 번 찍고 나면 울트라 쏟아지면서 인구수 거의 200개 근접하게 찍어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침착하게 고국민이 결국에는 하늘의 심장에 예수를 꽂아내면서 8강의 두 번째 자리, 조기석에 이어서 두 번째 진출자가 됐습니다.